아무리 지금 그 사법당국이나 경찰 행정당국들이 온갖 불법적으로 진짜 장난 아닙니다 지금. 네, 강남경찰서 네, 경제시킨자 이 자식은 내가 직접 통화까지 하면서 네, 지금 다 들었어요. 제가 이 방송들 내가 정보관에 다 보낼 텐데 네? 가서연이 작년 5월달에 재검표 비용 자체가 명백한 불법이잖아. 네? 재검표는 정치 비용인데 정치 자금인데 후보자가 그 무효 소송을 내가지고 재검표 소송을 한다면은 자기가 부담하는 게 맞아요. 그래서 정치 자금으로 하는 게 맞아요. 그런데 전혀 상관없는 제3자가 가서연이 지가 앞장서가지고 일반 국민들 하여금 네? 펀드 모금을 해가지고 네? 그 재검표 비용들을 가서연이가 부담하고 있다고. 이건 명백한 불법이고 사기고 정치자금법 위반이야. 네? 그런데 지금 성관이나 그 경제실팀장은 내가 통화해보니까 이 자식은 조사를 하네. 조사를 1년이 넘도록. 네? 그러다가 최근에 가서연 보셨죠? 그 가서연 그 체포하는 체포쇼 보셨죠? 경찰에서 뭐 체포영장 발부됐다고 가서연의 강용석이하고 김세희 집까지 막 때려 부수면서 문을 해가지고 소방대원까지 그 바쁜 소방대원까지 불러가지고 해가 개방해서 데리고 갔어. 체포했어. 이 병시 같은 놈들이 고작 뭐 48시간 해가지고 풀어줄 것 같으면 왜 그런 체포쇼를 했겠습니까? 상식적으로요, 체포영장이 발부돼가지고 체포영장을 집행이 될 정도면은 그 사람은 당연히 구속 수사 받는 게 상식입니다. 지극히 당연한 상식이야. 근데 이 자식들 나중에 내가 기사 내고 다 보니까 검사가 체포영장을 발부했던 검사가 했는데 수사기관이 체포를 해놓고 48시간을 조사를 아무것도 안 하네. 조사를 안 했네 하나도. 뭐 체포했던 이유는 사이버 명예훼손 그거 명목으로 해가지고 했대. 원래는 그게 아니죠. 경제시킴에서 사기 혐의, 정치자금법 위반, 네? 명백한 그 혐의를 해가지고 체포영장 발부했었어야 되는데 48시간 동안에 아무것도 조사 안 했대. 보자고 했다는 게 그 경제시팀장이 와가지고 그 가시 모금에 대해서 몇 가지 질문하고 돌아가더라. 이게 지금 강용석이 한 말입니다. 그러니 그 체포영장을 발부했던 검사 입장에서는 아니 체포영장이 발부가 됐으면 당연히 경찰에서는 이미 충분히 수사 기록이 다 확인된 상태에서 몇 가지만 이제 확인만 하면은 바로 이제 그 구속영장을 좀 발부할 수 있는 이게 준비가 다 됐을 거라 생각했는데 경찰에서 수사도 안 했네. 경찰에서 추가적인 그 구속영장 발부에 필요한 입증 서류도 검찰에 제출을 안 했네. 그러니까 검사 입장에서는 이씨 뭐야 이거. 경찰에서 체포영장을 발부해줬더니 체포해놨더니 아무것도 한 게 없어. 수사 자료 하나도 제출한 게 없어. 그래서 검사 입장에 이놈은 검사는 한단 소리가 그래서 구속영장을 기각했대. 아이고 재판부 올리지도 않아서 아예 경찰에서 이제 구속영장 한 걸 그냥 발려버리는 했다는 거예요. 이것들이 지금 장난하는 것도 아니고 해당 검사도 그렇고 담당 수사관도 그렇고 체포영장을 청구했던 놈들고 다 한 몸 한패. 네? 가서연의 불법 행위를 비호하는 왜? 가서연의 불법 행위를 비호해야만이 우리 자유외국진영이 이 말도 안 되는 부정선거인 옆에 계속적으로 묶어둘 수 있거든. 그러니까 강용석 그 자식이 나와서 뭐라고 했습니까? 네? 체포 온갖 쇼를 다 들이면 나와서 한나쇼가 뭐야? 눈물까지 흘리면서 네? 눈물까지 흘리면서 자기들 아주 문재인 정부 핍박을 받는다. 이런 미친 쇼들을 그들이 하지 않았습니까? 그들이. 제가 트윗을 보다 보니까 네? 홍가희 씨라고 혹시 아십니까? 홍가희 씨 기억하세요? 과거 세월호 참사 당시에 팽목항에 홍가희 씨가 젊은 여성분이에요. 지금 결혼해가 자녀가 있는지 주부기도 하던데 그분이 이제 팽목항에 가가지고 그 순수한 열정으로 이제 거기 세월호 구조하기 위해서 신문하고 있는 사람 구조하기 위해서 물론 내가 듣기로는 잠수도 실제 했던 것 같은데 홍가희 씨가 그때 현장에서 언론을 통해서 발표했던 게 뭐였냐면은 해경이 민간 잠수사들이 거기에 세월호 안에 빠져있는 혹시나 있을 수도 모르는 생존자를 구하기 위해서 민간 잠수사들이 다 자원해서 현장에 다 왔는데 그들이 투입할 수 있도록 지원을 해주기는커녕 해경이 나서가지고 민간 잠수사들이 투입하는 걸 막았다, 방해했다. 이 발언들을 홍가희 씨가 했던 거예요. 그때 당시. 그래가지고 해경이 그게 명예훼손이다. 해경에 대한 명예훼손에 해가지고 이걸 이제 명예훼손으로 해가지고
구속영장을 했나? 그런 상황이 벌어진 거야. 그때 홍가인 씨는 사실은 나는 정당하다 생각했던 거죠. 나도 사실 확인해본 거, 그 팩트 있잖아요. 그때 해경이 어떻게 했습니까? 이 나쁜 새끼들이. 네? 현장에서도 해경. 그들 한 게 뭐가 있어요? 배가 치고 나는데. 네? 홍가인 씨가 말했던 거 틀린 말은 아니었어요. 네? 근데 해경이 자기의 명예훼손으로 홍가인 씨를 이제 구속영장, 어쨌든 체포영장을 발부하니까 홍가인 씨가 자진해서 출두해서 자진해가지고 진도에 있는 진동가 어쨌든 그까지 내려가가지고 출두할 때면 현장에서 바로 수갑 채워가지고 바로 구속시켜버린 거예요. 바로 구속시켜가지고 102일 동안 그 젊은 여성을 네? 자기 스스로 자진 출두했잖아요. 자진 출두해서 도망갈 우려가 있습니까? 그런 사람을 해경에서 그냥 바로 현장에서 구속해서 100일 동안 수감 생활하면서 수사를 한 거예요. 이 자식들이. 지네들이 그 비리를 그렇게 숨기기 위해서 홍가인한테 덮어 씌운 거죠. 네? 그래서 홍가인 씨가 이번에 트윗에다 글을 올렸더라고. 가세연의 피가 차지. 네? 자기는 부당함에도 불구하고 자기 스스로 자진 출두해가지고 그렇게 100일 동안 그도 아마 그때는 어린 딸이 있었던 것 같아. 지금 있는 자녀가 아닌가? 그 이후에 어떤 여처럼 모르겠지만 그건 확인 안 됐는데. 어쨌든 젊은 여성의 신분으로 구속된다는 게 쉬운 일입니까? 저도 작년 1년 동안 원주 교도소 1년 생활을 했잖아요. 저도 해봤는데 원주 교도소야 완전 사급 교도소니까 우리 저 경험 잘했죠. 좋은 경험 하고 나왔는데 그분이 그런 상황에서 나와 보니까 가세현 이번에 체포쇼를 모습 보면 기가 차잖아. 기가 차. 내가 입장을 바꿔도 홍가인 씨가 느끼는 분노 나도 진짜 10분이라도 이해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 분노를. 이게 팩트예요. 팩트. 그래서 홍가인 씨가 나서가지고 가세현조차도 그때 당시에 누가 김용호 씨인가? 김용호 씨가 이제 홍가인 씨에 대해서 엄청나게 그때 막 허위 사실을 유포했나 보더라고요. 그래서 지금 보니까 홍가인 씨가 하는 일이 그 언론 그 보도, 그러니까 가짜뉴스에 의해서 이제 피해받은 사람들의 피해 보상에 대해서 이걸 이제 홍가인법을 만들어야 된다라고 하고 있는데, 난 그 찬성해요. 나 찬성해. 당연한 거지. 네? 언론이 진짜 책임 없는 사실관계가 아닌 것을 충분히 검증해야 되는 불구하고 검증을 하지 않고 오보를 해서 하나의 사업체나 작은 가게, 그래서 가게 망한 곳 많아요. 네? 하나의 언론에서 지방언론에서 예를 들어서 실제 지방언론들 상담이면요. 저도 경험이 있는데 지방언론에서는 먹고 사는 게 광고 수익밖에 없습니다. 광고 수익을 먹고 사는데 어떤 업체나 가게나 찾아가가지고 이걸 홍보안에 광고 수익으로 한 몇십만 원 해가지고 부탁을 하는데 어떤 데서 이제 안 해주는 데가 있어. 우리는 없어 안 해도. 그럼 그걸 앙심을 품고서 해당 지역의 언론사가 여기에 꼬투리를 잡아가지고 이걸 악의적으로 보도를 해버려요. 그러면요, 그 보도 때문에 그 가게가 하루아침에 거짓 신세 돼버린다니까요. 손님이 끊겨버려. 네? 그런데 나중에 확인해보면 사실관계가 아니야. 다 거짓말이었어. 그러면 언론이 와서 아이고 죄송합니다. 그때 당시 오보였습니다. 끝. 이게 말이 됩니까? 이게 말이 돼요? 언론인이라면 당연히 공공의 이익을 위해서 사실에 대해서 그리고 이게 보도가 됐을 때 만약 오보가 됐으면 그 당사자가 받은 피해도 고려는 당연히 해야죠. 사실이 아니면 조금은 다릅니다. 조금은 다르다. 그런 경우에 만약에 발생했다면 당연히 피해 보상을 해야죠. 상식적으로. 네? 그런 게 없다 보니까 언론이 완전 차고도 넘쳐. 전국에 지방에 가면요. 듣도 못한 인터넷 언론부터 해가지고 별의별 언론 다 있습니다. 그 사람 다 뭘로 먹고 다 광고 수익을 먹고 사거든요. 광고 수익으로. 그러니까 오보를 해도 경제적인 책임을 안 지니까 손해배상 책임을 안 지니까 현행법에서는 그러니까 막 이제 오보를 내면서 자기네들 남들 있지 영향이 없기는 그러면서 광고 수익을 챙겨가는 거야. 언제까지 방치할 겁니까 그걸? 이러니까 우리 사회가 개판되는 거예요. 네? 지금 부정선거 주장하는 일부 유튜버들, 네? 그것도 젊은 친구들에서 종이TV, 내가 공개할게요. 종이TV, 그리고 또 누구야? 또 이름 기억이 안 나네. 응? 저 부정선거에 앞장서고 있는 거 젊은 친구들 있습니다. 젊은 친구 유튜버들에서 그 친구들한테 내가 공개적으로 경고합니다. 당신들이 진짜 정말 좀 부정선거가 정말 진짜 믿는다면 나하고 공개적으로 토론해. 니들은 젊잖아. 내보다 더 젊잖아. 니들은 날 피할 이유는 없을 거야. 나하고 직접 만나가지고 공개적으로 토론해. 니들이 부정선거 증거라고 제시했던 거 하나하나 공개적으로 할 수 있겠어 나하고?
어디서 이 나쁜 자식들이 위장해가지고 이놈들이 위장해서 우리 애구쟁이 잠입하면 내가 다 알고 있어. 바로 이겁니다. 그 홍가희 씨가 이번에 뭐 가세현 그 사태를 보면서 기가 차. 아니 수사당국이 완전 첩보쇼까지 했거든. 예? 명백한 범법자인데 이게 지금 대한민국 현실이면 지금 경찰 정신 차려야 돼요 지금. 예? 저도 한때는 솔직히 9년 동안 장기 복무하다가 제대할 때는 저도 경찰 공무원을 선택하려고 했었어. 경찰 공무원 응시했었어. 시험 쳤었어. 예? 1차에 내가 만약 합격했었으면 갈 수도 있었겠지. 근데 뭐 그때는 뭐 준비하는 시간이 짧았기 때문에 1차에 내가 떨어져가지고 2차 준비하려고 하다가 내 진로를 바꿔가지고 지금 어쩌다 보니까 이렇게 오게 됐는데 경찰 공직자 여러분 자긍심 가져야죠. 네? 그런데 말도 안 되는 정치적인 이해관계에 따라가지고 그런 짓거리를 합니까? 강남경찰서 경제실 팀장, 네? 당시에 나하고 또 대화했던 내용에 본인 스스로 다시 한번 들어봐. 뭐라고 얘기했는지. 네? 마치 위에서 자기를 압박을 하니까 주변에서 압박을 이거 정치적인 사건이라서 지금 그게 할 소리야 지금. 그따위로 소신도 없는 자들이 무슨 검찰하고 수사권 독립을 얘기한 니네들이. 그럼 니네들 막 평생 검사 밑에서 그냥 있어야지. 그렇게 소신도 없고 위에서 뭐 조금 압박을 가한대가지고 1년 동안 사건을 뭉개기나 하고 있고. 예? 실질적인 가세현의 그 펀드 모금에 피해자였던 고소인이 그 앞에 고발인이 고발장을 접수했으면 그거는 직접 당시 피해자가 아닌데 그 이후에 실제 피해자가 억울해가지고 피해자가 고소장을 접수했으면 설령 그게 같은 사건일지라도 당연히 고소장에서 사건분을 부여하는 게 상식 아니에요? 경찰도 당신들 형사소송법 그렇게 안 돼 있습니까? 네? 어떤 사건이 접수되더라도 똑같은 사건이 2군데 3군데 접수되더라도 같이 사건 번호는 부여해야지. 하지만 사건 수사 과정에 편의성을 위해서 같은 사건이면 그 사건들을 하나의 사건에 대한 병합을 하잖아. 그럼 기록이 남지. 네? 어느 누가 언제 사건 접수했고 이게 어느 며칠 날 같은 사건이기 때문에 동시에 수사하기 위해서 병합 처리한다. 기록이 다 남잖아. 그런데 당신들은 가서연의 불법 펀드 모금의 직접적인 피해자였던 고소인이 강남 경찰서에 접수했던 그 사건에 대해서 사건 번호조차 부여 안 했네. 사건 번호를 1년 동안 사건 번호를 부여 안 하다가 고장 나지고 한 달 해명이 앞에 고발장이 접수됐는데 그 사건에다가 그냥 편철했으니까 그래서 그분이 지금 인권위에다가 진정을 했더라고요. 진정을 해서 어떻게 이럴 수가 있나? 그 피해자가 이걸 피해자가 피해 호소하기 위해서 고소장을 접수했는데 수사기관이 이렇게 편파적으로 하네? 말도 안 되게. 사건 번호 부여도 안 하네? 이렇게 제기했더니만 그 해당 수사관이 그 인권위 담당자한테 답변하기를 이미 그 사건은 그 기존의 앞선 사건의 고발 사건에 합쳐를 해버리고 이미 종결됐다. 이딸이 미친 답변을 했다고요. 그 부분에 대해서도 이제 내가 뭐 인권위도 확인하겠지만 지금 현재 수사관 실태가 이렇다는 거, 수사기관 실태가 이 상태예요 지금 이 수준이에요. 강남경찰서장님, 네? 강남경찰서장님, 당신이 강남경찰 그 경제실 팀장을 압박했어요? 네? 가세현 사건이 이거 정치자금법 위반, 그 사건 정치적 사건이니까 야 대충 건들지 말고 시험 끌어. 당신이 지시했어? 아니면 당신 위에 있는 경찰청장이 지시했어? 일국의 대통령조차도 권력을 그걸 사유하고 했다고 해가지고 박근혜 대통령 구속했는데 니네들이 살아남을 것 같아? 경찰청장이라고? 국민들이 지금 두 눈 시퍼렇게 보고 있다는 거 잊지 말아요 지금. 그리고 양천경찰서 내가 어제 갔다 왔죠. 양천경찰서 지난번에 8월 30일 날 영등포 올 재검표 현장이었던 서울 남부법원 그 현장에 제가 현장에 갔었죠. 남부법원에 양천경찰서가 이제 8월 30일 날 서울 남부지법에서 이제 걔네들이 지금 그때 당시에는 집회 신고가 안 됐거든요. 집회 신고 불가능했어. 집회 신고가 불가능했는데 제가 현장에 1인 시위하러 기자회견 겸 1인 시위 현장을 갔더니만 민경욱 전 의원이 앞장서가지고 수백 명의 그 집회 참가자들이 모여가지고 집회를 하고 있는 거예요. 집회를. 그것도 불법 집회를.
그 양천경찰서가 관할이니까 양천경찰서에서 예? 경비과장부터 해서 경비 경찰들 한 100여 명이 현장에 왔어. 방송 차량이 있거든요. 방송 차량을 해가지고 여러분들은 그 불법 집회를 하고 있습니다. 즉시 해산해 주십시오. 왜 방송을 해요? 그걸 3회 이상 방송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그들이 해산하지 않게 되면은 경찰이 현장에서 강제 집행할 수 있거든요. 좀 해야 되죠, 당연히. 예? 그런데 그 현장에 보니까 이거 웬걸? 한 10여 회 이상을 방송을 하면서도 손도 갖다 간대요, 손도. 해산시킬 생각을 안 해요. 생각을 안 해요. 그래서 내가 현장에 있던 경비과장인가? 그 사람, 뭐, 어쨌든 경비과에 있는 이제 뭐 지휘에 있는 사람한테 내가 물어봤어요. 이 당신들이 이 불법 집회 어떻게 할 거냐? 어? 내가 고발해야 되냐? 아니, 당신들이 이거 할 거냐? 자기가 다 체증하고 있대. 보니까 현장에 있던 경찰들이 카메라 아시죠? 그 동영상 카메라? 카메라 가지고 다 현장에 다 하고 있었어요. 다 찍고 있었어. 찍고 있으면서 이제 자기네들이 이게 다 법적으로 다 처벌합니다. 방역법 위반하고 집시법 위반 처벌합니다. 분명히 나한테 얘기했잖아. 예? 그래서 내가 어제 내가 그때 현장에 나는 기자회견하러 갔는데 불법 집회에 참여했던 부정 시위자들이 나를 애워싸가지고 나한테 온갖 욕설과 폭행 한마디로 현행범들이죠. 현행범을 그걸 자인내면서 집등 그 기자회 정당한 시민단체의 고유 업무인 기자회견을 하는데 그걸 못하게 막으려고 카메라 들어맞고 예? 우리 카메라 찍는 분들 발을 밟기도 하고 이런 일들 자기네들 경찰들이 방치하고 있네. 대충 정리하면서 적극적인 보호를 안 해줘. 뭐 유효하겠지. 뭐 집시법으로 보호를 받으면 당연히 하게 돼 있으니까 안 하게 되면 지네들 직무유기로서 보호받거든요. 근데 이런 시위니까 자기는 법적으로 보호할 책임이 없다고 이런 미친 소리를 하네. 이 자식들이. 예? 그래 좋아. 그래서 결국은 현장에서 거기 집회에 참여했던 여성 한 분이 저한테 예? 와가지고 막 나한테 뭐 몸도 밀치고 막 이거 업무 방해하던 자가 카메라로 그 현수막으로 부정선거라고 현수막으로 우리 카메라 완전히 가려버리니까 아니 뭐 방송이 안 되잖아요. 기자회견이 사진 자체가 안 됐는데 그래서 제가 어쩔 수 없이 그 현수막을 내가 좀 제꼈거든요. 치우라고 경찰 앞에 다 있는 데서. 그런데 그 상황에 그 여자가 갑자기 고함 지르면서 자기 폭행했다고 일일이 신고를 하네. 이 전형적인 빨갱이들 우리 그런 수법 잘합니다. 현장에서. 과거에 그 성주 소송리에 있었고 그때도 마찬가지고 우리가 차를 운전해서 가는데 소송리에서 그 사드 반대하는 그 인간들이 이게 선동거 주민들 아닙니다. 그들은 주민들 아닌데 외부에서 들어온 이제 종북 세력들인데 이놈들이 앞에서 가로막 못 가게 하길래 아니 저놈들이 뭔데 우리가 통행권을 지내 방해를 권리가 있잖아. 경찰 옆에 다 있는 데서 내가 아주 천천히 갔어. 그러다가 지가 딱 서 있다가 살짝 부딪히니까 뒤로 팍 나자빠지네요. 순간적으로 나자빠지되면 자기를 뭐 차로 치웠다고 자기를 이제 뭐 해가지고 했다고 뭐 뺑소니니 뭐니 해가지고 야 기너 하긴 원래 그놈들이 종북 세력들이 원래 그런 놈들이니까 그런 적도 있었어. 이번이 현장도 그랬었어. 그래 내가 어제 예? 양천경찰서에서 그 형사 3팀에서 전화가 와가지고 피의자 겸 피해자로 해가지고 왜 나도 이제 나 현장에 일일이 이제 와가지고 조사를 하길래 그래? 그럼 나도 저 사람한테 폭행 당했어. 그리고 우리는 업무방해 당했어. 영상 다 있어. 했어요. 저도 어쩔 수 없이 마친 거 있지. 근데 그 수사관도 참 재밌대. 그 형사 3팀에 저 담당했던 수사관. 제가 이 영상을 보내줄게요. 편집해서. 그 수사관도 하는 얘기가 딱 그런 말 하더라고요. 저한테. 네? 수사관도. 아니 그 업무방 그 업무 맞아요? 그 뭐 업무는 업무에 제한은 뭐 경제적인 활동 이따위 미친 소리 하고 있네. 그게 아닌데. 네? 아니 경제팀에 아니 그 뭐야 형사 3팀에 있으면서 네? 업무방해에 대해서 수사를 해봤으면 지가 몰라? 나보다 몰라? 예? 그거는 부수적인 업무에 해당되거든요. 위로 그래가지고 업무방해 적용이 돼 당연히 상식적으로. 예? 그래서 결국은 제가 하는 것도 기록은 난 녹취로 다 남겼죠. 그렇게 했어. 그러면서 내가 그 사람들 물어봤지. 야, 당신들이 그 불법 집회를 현장에서 막지 않았기 때문에 이런 말도 안 되는 그런데 또 내 시간을 소중한 시간을 빼앗았는데 그래? 그럼 현장에서 그때 불법 집회했던 민경을 비롯한 그 사람들 당신 어떻게 했어? 제지했어? 그거 자기는 모른대. 그 진흥팀에서 확인해 봐야 된대. 그래서 어제 내가 진흥팀을 갔어요. 진흥 1팀, 양천경찰서 진흥 1팀을 가서 내가 따졌어요. 야, 당신들 8월 30일 날 서울 남부지법 앞에서 당시 영상 다
찍었잖아. 사진 다 채증했잖아. 그 불법 집회에 대해서 처벌한다고 나한테 이야기했잖아. 지금 수사 진행하고 있어? 물어보니까 안 하고 있대. 안 했대. 야, 기가 막히죠, 기가 막혀. 네? 아니, 수사관이 경찰이 지네들 입맛대로, 지네들 정치적 이해관계대로 수사했다가 안 했다가. 장난해요, 지금? 어제 내 변희재 대표 미디어워치에 출연해서 방송하면서 내가 확인을 해보니까 변희재 대표는 작년에, 작년 이제 그 코로나 초기 때, 뭐 집회 허용은 아닌데 그 집회 때 가지고 지시법 위반으로 지금 재판까지 받고 있다네? 지금 장난합니까, 지금? 네? 아니, 그 몇 사람에 대해서 당신들 그 따위를 좀 이렇게, 법대로 처리한다고 하면서 수백 명이 명백한 그것도 공공의 이익을 위한 것도 아니고 명백한 거짓 선동이, 새빨간 거짓 선동이 투입 부정선거, 이 따위를 선고하는 민경욱 저 따위자들을 보호한다고 경찰이 앞장서가지고 불법을 비호해? 그러면서 오늘도 아까 누구야? 여기에 있던 경남급 되는 사람 같은데 이 자식이 우리 하고 있는 게 저하고 오늘 같이 하고 있는 우리 동자분이 제가 이런 식으로 하기 때문에 같이 피켓은 안 들어요. 저희는 법을 준수하기 때문에. 네? 근데 서북 측에다 쫓기를 같이 입고 있다고 옆에 10m에서 떨어지래. 저게 제정신입니까 지금? 니네들 입맛대로 뭐 법대로 하고 니네들 정치적 이해관계, 네? 종북 세력대 이해관계 맞으면은 온갖 불법을 저지려도 방관에 이 개자식들이 야 박근혜 대통령을 왜 구속했어 니들이? 박근혜 대통령까지 구속시킨 니네는 살아남을 것 같아 진짜? 국민의 민심을 진짜 이제 졸로 보는 거야? 그따위 그 놈들이 경찰이라고 물론 모르지. 그 사람은 오늘 나한테 얘기했던 사람은 평상시에도 항상 이제 법을 준수하고 법을 올바르게 집행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얘기했을 가능성도 배제는 못해. 하지만 표정 보니까 그건 아니더라고 내가 봤을 때. 네? 충분히 피켓도 안 들고 있는데 피켓 들고 있으면 10m 떨어지는 게 맞지. 이런 시니까. 피켓도 안 들고 단지 제가 이런 시하는 걸 보조하는 역할밖에 안 하는데 그걸 10m 이상 떨어지라고? 나쁜 놈들이. 지금 현재 대한민국의 수사기관의 현 실태가 좀 이렇습니다. 네? 실태는 정확하게 아셔야 되는 거죠. 하여튼 그렇다고 모든 수사관이 나쁜 거 아니에요. 진짜 뭐 전문관이나 정말 대다수의 수사관들은 진짜 법과 정의에 따라서 경찰복을 입고 있는 그 자긍심, 긍지를 갖고 자신의 업무에 최선을 다하는 사람들 대다수. 맞아, 나 인정해. 근데 소수의 그런 놈들 때문에 예? 정치경찰, 정치검찰 그런 쓰레기 같은 놈들 때문에 지금 모든 조직이 비난을 받고 조롱을 당하는 거 아니에요 지금. 경찰당국도 그런 자들 스스로 자정하셔야 됩니다. 네? 제가 우리 우파 진영에서 서북청년단 결사대장이 앞장서서 자정운동을 하잖아 지금. 이 명백한 부정선거 거짓인 걸 바로잡기 위해서 하잖아. 그럴 때서 당신들도 하셔야 돼요. 당신들도.